그래서 용도지역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열지입, 협심견 해서 결정하고 위반하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들이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있네요. 지정 절차상 특례. 그러면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 그래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지정 절차상의 특례. 그래서 우리 법에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자, 뭐에 대한 특례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자, 공유수면.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유수면은 바다의 하나입니다. 하천은 매립하면 특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요. 매립. 그러면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너무 썰렁하죠? 제 노래 실력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바다가, 그러면 국토가 됐잖아요. 국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려면 땅의 용도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한 인천도 우리 매립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또 이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매립지가 가장 큰 데가 어디로 있어요? 전라북도 새만금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바다를 메꿔가지고 물마이 공사해서 지금 국토를 만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매립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이제 국토가 됐으니까 먼저 땅의 용도를 정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자, 예를 들면 요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여기가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 지역을 농사지을 땅, 간척지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 지역을 기열집 협심결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립하면 매립준공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매립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매립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제가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란 말은 본다, 의제, 간주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 간주 그랬죠. 지정 고시 간주 이렇게 안 썼죠. 지정된 것은 뭐고 고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지정된 것을 보고 지정됐다고 고시는 해야 된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웃 용도적으로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매립준공인가 받으면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런데 문제는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면 어떨까? 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여기를 택지로 만들 거예요. 택지. 도시 토지 용지 만들 거란 얘기예요. 택지. 그래서 여기다가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육지가 됐고 됐는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건 특례가 인정되는 게 아니겠죠. 기열집 협심결에서 여기다 도시지역을 지정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르면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또 하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면 어떨까? 이웃하면 자 여기를 보니까요. 자 여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매립지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매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걸치면 여기는 어때요?
우리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매립 목적을 불문하고 이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거나 걸치는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를 또 어떻게 낸 적도 있냐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그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걸치는 경우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제도 특례였고,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다른 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대.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특례를 보니까 우리 박스에도 5가지 있잖아요. 4개, 5개 나오면 긴장해야죠. 자, 여기 봅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에, 여기 우리 인천 연안부두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연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달아 접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접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접은 좀 접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면 인접이지만 연접은 바로 접해 있는 게 연접이에요. 도시지역에 연달아 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 아까는 공유수면 매립이잖아요. 이제는 공유수면이에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여기다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을 지정해서 큰 배가 장박하는 항만구역 있죠? 인천 항 있잖아요. 항만구역.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을 여기다 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하면 이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도시지역에 연달아 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시골에도 항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항만구역 지정하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을 지정하면 당해지역은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드시 이 두 개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항구, 어구주, 그죠? 여기는 항구고 인천항이고 여기는 어구는 우리 소래포구잖아요. 고기 잡는 배, 포구. 여기 지금 공유수면이 용도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고. 자, 그러면 요 규정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아까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도 있고 보전관리도 있고 막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천 우리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여기에다가 지금 국일도를 지정해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 더 이상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도시지역을 지정 안 해도 국일도가 지정되면 그때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일도, 저희 집 칼이에요. 칼 이름이 국일도예요. 국일도. 그런데 우리 시골 가면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 여기다 농공단지 지정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국일도.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계획관리적인데요. 여기에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리고 또 여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이 농림지역인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전원개발 사업구역, 여기서 이제 전원이란 말은 전원주택 할 때 전원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서 방출시키는 발전소를 이야기해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그러면 이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될 수 없이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런데 함정이 있네요. 무엇은 제외? 단 수송은 제외. 수송은 제외. 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단순히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에서 이 함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함정들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 잘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개.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 교재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의제 이제 이 말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관리지역에서 특례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공법상의 그림을 딱 그려봤어요. 도시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죠? 도가농대에 있었잖아요. 물론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관리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래.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대요. 원래는 기혈집 협심결에서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원래 아까 우리가 농림지역 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여기는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 될까요?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여기는 용도지역 안 바뀝니다.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관리지역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타이틀을 관리지역에서의 특례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자, 보시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걸. 자, 여기 관리지역에 임야가 있어, 임야가. 임야가 있어서 산림청장이 여기에다가 앞으로 보전하겠습니다라고 관리지역에다가 보전산지를 지정했어요. 그런데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는 그래서 임업생산을 위한 임업용 산지가 있고 백두대간처럼 공익을 위한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산림청장이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자, 이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되면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닌데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만약에 임업용이다라고 했으면 농림지역으로, 공익용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요놈하고 요건 구분하세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냥 농림지역이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뭐라고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면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다 이런 특례는 어디에서 인정한다고요? 관리지역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시면 매립제한 특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 산재단 특례. 이런 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